네, 안녕하십니까.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섹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내일 아침에 조금 바쁜 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분석을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.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섹터들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뭐 반도체, 바이오,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만 뭐 실적 시즌 관련돼서 지금 뭐 조선이라든지 혹은 뭐 이벤트가 있는 뭐 우주항공, 방산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떤 섹터를 한번 볼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좀 이벤트 드리븐이 좀 있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좀 섹터 분석으로 지금 우주항공을 좀 드리겠고요. 일단 오늘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4월 23일이니까 이제 이틀 전에 나온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가 있는데 이와 좀 이제 걔를 좀 같이 하는 제가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좀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정부에서 좀 상당히 드리븐하는 두 가지의 어떤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약간 섹터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월 17일부터 지금 프로그램 예고가 됐고 뭐 이제 시행하는 좀 과정에 있죠. 이 과정에서 뭐 선거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의석수와 관련된 부분들,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속 여부,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도마위에 오르면서 최근에 약간의 좀 부침을 겪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 좀 있다 보니까 입법 관련된 좀 이슈들이 분명히 있죠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좀 이런 좀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좀 이제 흐름을 좀 탈 수 있겠습니다만 방산, 특히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밀어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민간 기업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계속해서 좀 수출과 관련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죠.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2조 관련된 뭐 2조 정도 수출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방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민간 기업이 좀 치고 나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 기업들이 좀 이제 이벤트 드리븐을 좀 하고 있지만 일단 좀 큰 이벤트는 분명히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주 강국으로서 꿈을 좀 많이 꾸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뭐 원전, 방산, 우주항공을 좀 상당히 메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월 말에 우주항공척 설립에 대한 부분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게 나와 있죠.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우주기술 로드맵 3.0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펼쳐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좀 전략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5월 달이니까 이제 지금 4월 25일이니까 아무래도 다음 달에 좀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이벤트 관련돼서 좀 이 타임라인을 KB증권에서 또 이제 만든 건데 글로벌로 보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국내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보통신부를 좀 따로 떼어놓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여기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IPO 관련된 얘기들 있죠. 그래서 요걸 좀 살펴보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도 달, 그 다음에 남극 탐사선, 인디아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르테미스, 뭐 이거 뭐 되게 유명한 지금 이제 프로젝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스페이스 X가 첫 민간 우주여행, 뭐 여름에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정부도 있겠습니다. 민간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, 여기 보면 아마존, 스페이스 X,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상장 가능성도 뭐 2025년, 16년이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주항공청 5월에 설립한다는 것,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상반기에 우주기술 로드맵 3.0, 그리고 하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탐사 로드맵 관련된 어떤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여기에 더해서 지금 IPO,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뭐 하나 시스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 시스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드리븐이 걸리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오는 지금 로드맵들이 좀 있죠. 그래서 뭐 차세대, 중형, 위성, 뭐 사무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군, 정찰, 위성, 지금 요거 관련돼서도 지금 하나 올라갔죠. 그리고 이제 2031년까지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뭐 천리안부터 여러 가지 나와 있고, 여기에 더해서 이제 IPO, 뭐 지금 루미르, 이노스페이스, 뭐 한컴 인스페이스 지금 다 이제 IPO 되게 준비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상반기보다는 약간 하반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상반기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저는 분명히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올 하반기, 뭐 이제 5월에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만,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좀 이 IPO와 관련된 것도 이슈도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이벤트는 상당히 많다.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와 별개로 이제 이 우주항공을 봐야 되는 뭐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이런 우주에 열광을 하느냐. 결국은 뭐 달에 가고 이제 뭐 화성에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, 지금 6G 초연결 시대 요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. 지금 뭐 5G도 안 가는데 무슨 6G 얘기가 좀 나오고 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,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TO, 이제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, 지금 흔히 말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HBM을 시작으로 해서 온디바이스 A까지 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뭐 통신을 좀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, 저궤도 위성은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UAM,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자율 정밀 농업 같은 분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활용 분야가 되게 무궁무진하게 넓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산업의 크로스가 좀 일어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, 거기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, 뭐 FSD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거기다 또 이제 뭐 휴머노id 로봇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러한 부분을 결국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연결해주는, 좀 그러한 어떤 산업까지도 뭐 지금 앨런 머스크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러한 측면에서 같이 협업이 되는, 좀 그래서 이 AI의 어떤 발달이 결국은 우주항공에도 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공공사업의 의존도가 많습니다만, 이제는 민간 기업이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런 측면에서 프로젝트들이 조금씩은 많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자세히 보게 된다고 하면, 여기 뭐 도표는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, 어쨌든 프로젝트가 좀 많이 나오는데, 일단 그 중심에,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 개청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5월 말 개청이 예정돼 있다. 그래서 나사와 같이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정책을 별도로 이제 관리하는 조직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 실행되는 기관이 생긴다. 여기에 더해서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가 IPO를 준비하고 있고, 또 국가 주도의 좀 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여기 좀 나와 있죠. 지금 총 11개를 발사를 기획을 하고 있고, 일단은 1호기 발사, 그 다음에 2020년, 2027년이니까 지금부터 2, 3년 정도 후죠. 그 사이로 이제 5개씩 10개를 발사한다고 하니까, 이와 관련돼서도 저는 충분히 향후 2, 3년까지는 이벤트가 좀 계속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G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, 아직 뭐 5G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 6G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합니다만, 결국 뭐 기업들은 앞을 내다 보겠죠. 특히 이제 UAM 관련된 부분도 뭐 현대차 관련해서 드라이브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데, 여기에 더해서 뭐 완전자율주행차, 지금 이제 벤츠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단계를 좀 밟아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G에 관련된 부분들이
이제는 산업 쪽에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라면 결국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드는 어떤 그런 단계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좀 진입되지 않을까나 생각을 하고 있고, UAM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. 지금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인데, 이게 저는 좀 퀘스천 마크는 좀 있습니다만, 지금 시범 사업을 좀 한다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, 뭐 현대차를 좀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니까, 이와 관련돼서도 뭐 통신, 특히 여기에 더해서 이제 6G 관련된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같이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, 일단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LG 플러스 같은 이런 통신사도 중요합니다만, 이 적에도 위성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위로 이제 쏘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, 그거의 위성을 또 이용하는 게 또 통신사이기 때문에, 이와 관련돼서 정부와 또 민간의 또 제가 볼 때는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신규 표준 구율 일수 17이 승인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승인은 좀 됐고,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내년까지 뭐 18, 19기 통해서 지금 고도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5G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6G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, 미리 좀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